샤오미 포코 F1. 가성비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샤오미 포코 F1이었는데 한때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도 인기가 있지. 윈도우 11이 설치되기 때문에 가치가 또 많이 올라갔지. 뭐 터치가 안 되는 건 좀 아쉽지만 뭐 이 정도면 유튜브도 잘 되고. 야, 이 포코폰 윈도우 11 설치한 영상 지금 확인해 보니까 12만 명이나 봤네. 야, 그런데 내 뒤에 나온 영상이 조회수가 더 높네. 댓글이나 한번 볼까? 폰에다 윈도우를 왜 깔아야 하는 건데, 폰에 윈도우는 왜 설치하는 건가요? 왜 저렇게 폰에 윈도우를 깔아서 쓰는 거예요? 뭐 조회수 12만회 이 정도면 뭐 수익도 어느 정도 나왔고, 뭐 유튜브 찍은 게 아니더라도 이거 올려서 재밌게 놀고 그랬으면 됐지 뭐. 그리고 내 영상을 보고 포코사에서 폰을 보내줬네. 2개씩이나. 이 정도면 폰에 윈도우 올릴만 한데?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네, 이렇게 가성비 폰으로 알려진 포코 F1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뭐 그 나비 효과로 이렇게 포코폰을 2개나 신제품을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없죠. 뭐 쓸모가 없어도 재밌으면 되는 거죠. 가성비의 대명사라고 불리던 이 포코사에서 플래그십급 스마트폰 2개를 발매를 하였습니다. 네, 포코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원래 포코는 샤오미의 브랜치였습니다. 뭐 포코 F1처럼 국내에 유일하게 정발된 폰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다 뭐 중국이나 인도 이쪽에서 많이 판매가 되었죠. 샤오미의 브랜치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인도 지사로 지분이 넘어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인도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주소는 베이징 차이나로 되어 있고 브랜드 포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매뉴팩처러는 샤오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네요. 뭐지 이게? 중국 폰인지 인도 폰인지, 인도 차이나 폰인가?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포코폰 F4 그리고 X4 GT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개의 폰을 받았기 때문에 리뷰도 뭐 2개 같이 해야 되겠죠. 어차피 발매 일자가 6월 23일로 갔기 때문에 따로 리뷰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리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같이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이 포코 F4는 이미 포코 F4 GT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GT는 뭐 이 G가 게이밍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게임에 조금 더 특화돼서 나오는 폰이고, 이것은 그냥 일반 플래그십 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코 F4의 경우에는 레드미 K40S의 글로벌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X4 GT의 경우는 레드미 노트 11T 프로에 기반한 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가격은 제가 지금 리뷰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는 가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인도 쪽 홈페이지에서는 229루피, 우리 돈으로 30만원 후반대 그 정도 가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코사에서 세일 기간을 갖습니다.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뭐 그 기간에 구매를 하시면 $100 이상으로 싸게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각각의 폰을 열어서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려라. 자, X4 GT 그리고 F4 케이스 구성도 거의 같습니다. 아마 뭐 구성품도 거의 같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설명서 그리고 네, 케이스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C타입 이어폰 젠더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X4 GT의 경우에는 이어폰 잭이 있기 때문에 C타입 젠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USB C타입 케이블 그리고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USB 타입의 충전기입니다. 폰 겉에 아예 스펙이 써있네요. 이렇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스펙이 써있기 때문에. F4가 가격이 더 높은데 CPU는 스냅드래곤 870. 뭐 물론 가격은 스냅드래곤이 더 비쌀 것 같긴 합니다만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디멘시티 8100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은 폰에 나오진 않았는데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이 디멘시티 8100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88 그리고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비교를 해서 싱글코어 점수는 낮은데 멀티코어 점수는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뭐 이게 스냅드래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6.67인치 120Hz, 144Hz GT 버전이기 때문에 헤르츠가 더 높습니다. 뭐 67W 고속 충전, 마찬가지로 67W 고속 충전인데 배터리는 F4의 경우 4500 그리고 5080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는 아마 똑같은 게 쓰이지 않았나 싶은데 메인 카메라가 6400만화소, 마찬가지로 6400만화소의 트리플 카메라, OIS 손떨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조금 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F4의 경우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본연의 기능에 조금 더 충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 필름을 벗기고 폰의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띄라고. 네, 외관은 거의 뭐 흡사하네요. 뭐 F4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글라스 재질, X4 GT의 경우에는 메탈 재질로 이렇게 약간 성향도 다르고, 네, 측면부는 이렇습니다. 네, 측면부. 네, F4 그리고 X4 GT의 가장 큰 차이, 이어폰 잭의 유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폰치고 거의 없는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질의 차이. 네, 카메라도 둘 다 트리플 카메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 다 뭐 카툭티는 아주 심하네요. 카툭티가 조금 심합니다. 뭐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흔들리진 않는데 GT의 경우는 좀 많이 흔들리네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이 끝나서 MC 보호 필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문 센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조금 느린 것 같고, 네, 디스플레이 화질은 자동 밝기를 해놓은 상태고 밝기 수준은 똑같은 수준으로 해놨는데 거의 비슷한 상태로 해놨는데 F4의 경우가 더 화사하고 선명한 것 같습니다. F4의 경우에는 아몰레드, 그리고 X4 GT의 경우는 IPS LCD이기 때문에 F4는 6.67인치고 X4 GT의 경우는 6.6인치 아주 미세한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재생률도 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여기서 뭐 12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60, 90, 144Hz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많이 되겠죠. 네, UI의 경우는 거의 같죠. 스크롤 같은 거는 당연히 아주 부드럽고, 네, 조금 더 화질이 좋은 F4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포코의 전용 앱들도 있고 클리너 같은 구글 앱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신 뭐 이런 게임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설치를 했고, 뭐 포코 스토어, 여기서 아마 포코폰을 구매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네, 디바이스 인포를 통해서 각각의 하드웨어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F4의 경우에는 2400에 1080, 그리고 X4 GT 2460, 세로 쪽이 60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AP의 경우 스냅드래곤 870, 디멘시티 8100, 네, 그리고 각각의 정보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 덴시티의 경우 뭐 440 XSH DPI로 갔습니다. 자, 램은 F4의 경우에는 모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램 6기가 그리고 128GB의 제가 지금 현재 리뷰하고 있는 폰과 8기가의 256GB 그렇게 두 종류의 기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격이 이제 발매일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어제 촬영을 하고 또 지금 추가로 세팅을 하고 다음날 촬영을 하는데 가격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6기가 모델이 $500, 그리고 8의 256기가 모델이 $54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8기가 모델을 사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GT의 경우는 램은 다 8기가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가 128기가 그리고 256기가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와 있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430 그리고 $455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25밖에 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256기가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지금 뭐 리뷰 사이트에 나온 가격이라서 정확한 가격은 출시일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똑같고 센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무게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 201, 뭐 몇 그램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스냅드래곤 870이 조금 애매하죠. 888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갔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될 텐데, 뭐 870도 뭐 이미 많은 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성능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디멘시티의 경우에는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벤치마크 점수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벤치마크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대략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서 긱벤치 벤치마크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까지 한번 동원을 해서 디멘시티 8100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스냅드래곤 870이 발열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은 뭐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성능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동시에 눌렀는데 네, 출발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부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두 포코폰들은 90%를 벌써 달성했는데 갤럭시는 이제 90%. 네, 과연 여기서 디멘시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93%. 870. 야, 갤럭시 스냅드래곤 8세대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야, 종료. 디멘시티. 와, 벌써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70이 그 다음에 종료가 되었고, 갤럭시는 아직도, 야, 이제 종료.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싱글코어 점수는 가장 높게 나왔는데, 멀티코어가 스냅드래곤 870의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뭐 이거야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수십 번에서 평균치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200 정도는 그렇다 쳐도, 야, 디멘시티가 싱글코어는 제일 낮지만 멀티코어가 3700점. 야, 이거 놀랍습니다. 와, 게이밍에 있어서는 두 개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스냅드래곤 870의 이 F4도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좋은 구조를 가지지 않았나 싶은데, 네, 어쨌든 뭐 게이밍을 통해서 한번 나중에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디멘시티 8100의 게이밍 성능이 기대가 되는데, 네, 뭐 그 전에 한번 다른 것들 몇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거야 뭐 요새 어느 폰이든지 다 뭐 실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자, 4K 영상 과연 4K 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딩도 더 빠르네요. 이쪽 엑스포 GT의 경우가 이제 로딩이 되었는데, (4K)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질, 네, 뭐 딱 봐도 차이가 아몰레드와 많이 나죠. 네. 자, 뭐 넷플릭스도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둘 다 와이드바인 L1으로 풀 HD 해상도로 넷플릭스를 네, 무난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사면 게임 안 할 수가 없죠. 네, 게이밍 원신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매우 높음. 네, 생각보다 스냅드래곤 870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뭐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엑스포 GT의 경우에는 게임 터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게이밍을 위해서 나온 폰이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네, 가속이 된다고 이렇게 네, 가속 성공이라고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엑스포 GT도 그래픽 매우 높음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차이를 알기는 어렵지만 포코 F4보다는 엑스포 GT가 조금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고품질, 추가 설정도 있고. 자, 원신을 통해서 게이밍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습니다.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간 F4의 경우에도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30분 이상 또 플레이를 해서 발열 그리고 스로틀링을 봐야 되겠지만 멀티코어 점수가 갤럭시 S22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발열에 대한 그런 대비책이 안쪽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엑스포 GT의 경우에는 아마도 더 나은 구조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분해를 해보고 싶지만 아직까지 분해 방법이 나온 데가 없어서 리뷰 마치기 전에 분해를 하다가 또 고장나면은 난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신 자체가 여기서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확실한 비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표시되는 고전 게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스마트폰 PSP 게임 안되는 스마트폰 없죠. 거의 PSP 게임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요구되는 갓 오브 워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벌칸 그리고 프레임 스킵 없이 렌더링 해상도 3배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패드를 연결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엑스포 GT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PSP의 경우는 두 기기 다 완벽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이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PS2 에뮬레이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갓 오브 워 2입니다. PS2의 경우에도 갓 오브 워 2가 2배 해상도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엑스포 GT에서는 거의 풀 프레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리스트가 뜨지 않습니다. 튕기네요. 아마도 이 디멘시티 8100AP로 테스트를 안 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 디멘시티에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성능인지 궁금했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돌핀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에뮬레이팅 성능이 뛰어난 이 F4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체감은 지금 갤럭시 S22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돌핀 에뮬레이터는 과연 어떨지. 프레임이 30프레임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프레임 변동이 상당히 심하네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타트 화면에서는 거의 60프레임 완벽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멘시티 8100.
네, 맵상에서도 평균 55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22에서도 한번 비교를 위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의 경우에는 지금 뭐 60프레임이 나올 때도 있는데 30프레임, 뭐 40프레임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프레임 드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에 비해서 뭐 거의 프레임이 뭐 움직이지 않을 때는 60프레임에서 거의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보시면 뭐 50 초반에서 40까지 떨어질 때가 있고 프레임 드롭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 전환만 봐도 상당히 렉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에뮬레이션 괴물입니다, 괴물. 와, 게이밍에 있어서는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제품 중에 거의 뭐 탑급에 들어갈 그런 성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갤럭시 S22보다 엑스포 GT의 경우는 10분 이상 더 플레이를 한 상태입니다. 자,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도 정도 나오고 있고, 야, 35도. 거의 온도 차이가 10분 이상 더 플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5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칩셋 자체의 문제인지 발열 해소를 위한 구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쿨링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뮬레이션 성능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테스트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유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호 필름을 하나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쪽은 그래도 이렇게 테두리도 있고 그래서 스크래치에는 조금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스펙상으로는 똑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을 사진을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성능 비교를 위해서 뭐 카메라 하면 유명한 갤럭시 S22 사진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사진은 당연히 갤럭시 S22가 조금 더 선명하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일반적인 뭐 중국산 폰들이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사진이 정말 큰 차이가 났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모두 잘 찍힌 것 같습니다. 네, 줌 렌즈를 통해서 본 것도 물론 갤럭시 S22가 제일 잘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찍어본 사진인데 이것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 엑스포 GT가 약간 더 갤럭시 느낌과 비슷한 사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경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F4의 경우에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야경. 엑스포 GT는 F4보다는 약간 흐리고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갤럭시 S22의 야경 화면 가장 잘 나오죠. 네, 그래도 가격을 생각했을 때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성능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전문적인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은 뭐 카메라 때문에 못 살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뭐 UI도 뭐 이렇습니다. 네, 타임랩스, 뭐 슬로우 모션,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코 F4 그리고 포코 X4 GT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였던 이 포코가 뭐 지금도 뭐 가격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죠. 삼성폰들과 비교해봐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엑스포 GT의 경우에는 게이밍에 있어서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삼성페이 그리고 통화녹음 때문에 폰을 바꾸는데 고민이 있는 분들도 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제품을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포코 F4 게이밍 성능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뭐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을 최고 옵션으로 즐길 것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이 F4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많이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세컨폰으로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세컨폰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뭐 게임을 많이는 안 하지만 뭐 그래도 게임이 하고 싶을 때
이 엑스포 GT로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아주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특성 및 차이점, 그리고 뭐 갤럭시 S22와 같은 그런 플래그십 폰과의 비교까지 하느라고 리뷰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전문 리뷰어가 아니라서 뭐 리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미비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발매 제품을 받아서 하는 그런 리뷰였기 때문에 또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DIY 실력이 늘었듯이 저의 리뷰 퀄리티도 리뷰를 하면서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길었던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내가 못 봤는데 이게 보호 필름이 붙어있는 상태잖아. 이것 때문에 설마 화질이 안 좋게 나온 건 아니겠지? 그러면 다시 찍어야 되는데, 다시 기본 보호 필름 조금 더 화질이 좋아진 것 같은데, 에이 뭐 별 차이 안 나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안 좋은 보호 필름을 붙여놓다니. 그렇다고 리뷰를 다시 할 수도 없고. 엑스포 GT에 붙어있는 보호 필름 꼭 떼고 쓰세요.